잘하나요? 뛰어나게. 예,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우리나라가 중립을 선언했지만 러일 전쟁 바로 일으킨 다음에 바로 즉각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서 너희들은 중립이 아니다. 일본과 군사 동맹이다. 찍어라. 라고 이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을사늑약을 맺게 됐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일본 공사 하야시, 좀 전에 보셨던 하야시가 군대를 이끌고 고종 황제가 거처하는 경운궁으로 들어가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고종은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지만 그를 대신해서 다른 참여한 대신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5년인가요? 그때 돼서야 을사늑약으로 바꾸자. 늑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늑약이고요. 억지로 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이제 강요를 하게 되고 이제 하야시죠. 하야시. 이 남산에 가면 거꾸로 세워져 있는 동상, 원래 이런 동상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게 이 부분 남아가지고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 교육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하야시. 그 을사오적이 있었고 이때 또 의병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면함 최익현, 지금 보면 고상홍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분도 여러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이 이때 의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물자의 수탈은 곧 침략의 발판이 될 것이 참여한데 조선의 임금께서는 어찌 일본의 편을 드신단 말입니까? 조선은 5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요. 작금의 이 시절은 이걸 도끼상소라고 하잖아요. 도끼를 앞에 놓고 이 상소가 틀리면 나를 도끼로 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끼상소죠. 이 도끼상소를 한 사람이 최익현이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익현이 여러 번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뭐 고종 부자의 어떤 연을 끊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소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을사늑약일 때도 이때도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면함 최익현, 이 사람이 이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최익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의병의 어떤 정신이 뭐냐면은 정신이 뭐냐면 하나는 자결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민영환이 자결을 하게 되는데 할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혈축이 이렇게 생겨나서 민영환의 나이만큼 45개인가요? 이렇게 혈축이 생겨나서 이제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기탱천했다. 그리고 의병 활동도 더 이렇게 활발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고려대 박물관에 보면은 민영환의 혈축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이렇게 계속 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도 알리고 1907년에 헤이그의 밀사를 이렇게 파견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할복자살을 하게 됐죠. 이준입니다. 이준인데 이 할복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할복자결, 할복분사라고 분명히 이렇게 일본의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학계에서는 뭐냐면 분해서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교과서나 어디에도 자결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뭐 자결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조사한 사람도 국사편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준의 할복자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준이 할복자살한 것은 아니다라고 왜 결론을 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여 그냥 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분이 민영환의 자결했던 그 칼을 가지고 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 칼을 가지고 갔고 절친이었고 친구였고 그러면서 그의 뜻을 또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이번에는 죽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인데요. 헤이그 밀사로 갔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면 어느 누가 청산에 와서 술잔 부어놓고 울어주려나 대장부 한번 가면 어찌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지인들에게 준 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죽으려고 갔다. 이미 그 칼을 가지고 죽으려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07년 결국에는 이렇게 고종이 보낸 것을 알고 이토히로부미가 분노를 하고 동일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며 종사는 안전하고 황실은 조롱한데 다만 외교에 관하여 한 가지 문제만 잠시 이웃나라에 맡긴 것이옵니다. 헌데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하시다니요. 이 사안으로 이토 통감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화 대한 그대로입니다. 원래 황실은 기록에 남아있는 지긋한 배려를 베풀었음에도 이리 배신을 하시니 일본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하신다면 자제야!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송병준이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고종 보고 자결하라고 했죠. 거기에서 병들도 그리 생각하는가? 짐이 자결해야 마땅하다 보는가? 군사적으로도 월등히 우위에 있는 일본과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뒷구멍으로 우명히 밀사를 보내 이리 일본에 위협을 사시니 조정의 안위를 위협해 하는 것은 폐하가 아니십니까? 만일 자결하지 못한다면 폐하께서 동경으로 직접 행차하여 천원 폐하 앞에서 사죄하거나 그도 아니면 기어이 일본과 일전하여 항복하고 하세가와 대장이 비는 것만 이런 미친놈. 사장님, 지금 경호구 앞을 일진의 회원들이 둘러싸 막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전부 궁으로 들었고요. 기어이 황제를 폐위시키려는 모양이구나. 이 사안은 전적으로 폐하께서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이참에 황위를 황태자 전하께 양위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세요. 내 이놈! 니놈들이 감히 짐을 욕보이고 일국의 왕을 숨기겠다는 것이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대안은 모르시오. 야! 제게 죽이라 명하십시오. 그럼 죽이겠습니다. 원래는 송병준이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총이 아니고요. 총은 아니고 여기 설정인데 이완용이 한 걸로 나오는데 원래 송병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병준을 3대 역적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합니다. 이완용하고 자결하라고 협박한 송병준 그리고 역시 이 자리에서 이제 고종 황제는 강제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 즉위식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미 7조 한일 신협약을 이완용과 이토히로부미의 명의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의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8월 1일 날 대한제국 군대가 이렇게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군대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한제국에.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는데 이때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해산할 때 황명을 위반하고 폭동하는 자가 있다면 일본이 즉각 진압해 줄 것을 의뢰하는 대한제국 황제폐하의 십지를 삼가받은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토 각하에게 조회하는 바이오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군사 대대장님, 소식을 부르면 즉각 사살하라는 황명입니다. 이미 무기를 반납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셔야 합니다. 군인으로 나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만번을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박세현 장군께서 자결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군대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시위대 박승환 참령이 원래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자결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제 유서를 이렇게 남기게 됐고요. 근데 실제로 똑같죠. 이 박승환 참령을 모델로 한 것이 이 원래 이 그 뭐죠? 무슨 장포수였는데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자결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 모델로 한 것 같습니다. 얼굴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뭐냐면은 나중에 이런 날을 기해 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이게 창설을 했다는 얘기고요. 1908년에는 13도의 창의군이 서울 탈환 작전을 하는데 이 대한제국 때 군대 해산됐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의병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서울을 탈환하자. 이게 이제 고종이 밀서를 내려서 이때도 그 직함을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시위대, 좀 전에 봤던 그 시위대, 대한제국의 그 원래 부대인 시위대와 지휘대가 갖고 있던 우력을 흡수해서 각 지형의 의병 조직들이 1908년에 그때 13도의 창의군, 우리 창의기병이라고 하잖아요. 창의군을 해서 총대장 이인영을 위시로 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펴는데 이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합니다. 부친상을 당해서 내려가 버려요. 이 사건이 희한한 사건인데요. 사실은 충이냐 효냐라고 했는데 효를 택한 거죠. 나는 그거 이 택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안중근 열사가 있었는데 이제 의병부대를 우리가 이제 이분도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재형 열사 이 최재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의병부대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3, 4분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안창호 선생 나오고 이제 미주 독립운동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 나오잖아요. 제가 안과 창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주에 가보니까 작년에 갔을 때 이제 안창호 선생의 대한인 국민회라고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미주 독립운동의 일본 이제 LA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방문을 했고 이 안창호 선생이 뭘 하냐면은 매국노를 숙청하자라고 해서 그 실행자로 내세운 사람이 이재명 의사입니다. 이재명 의사고요. 뒤에 보고요. 1908년에 미국에서 지금 그 이병헌이 이제 오잖아요. 이병헌이 미국 장교로서 와가지고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2회에 나오는데 이것이 전명훈 장인환의 스티븐스 처단을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온 사나이가 친일파 미국 간부를 살해하는 암살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장인환 전명훈이 1908년에 뭘 하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스티븐스라고 해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고 을사조약에서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한 조선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라는 인터뷰를 막 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그게 붕괴해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쏘는데 처음에는 실패하고 뒤에 있는 사람 전명훈 장인환이 쏴가지고 죽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맨 처음에 쓴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겨누죠. 그리고 한국에서 겨누는 거지만 바로 모델은 바로 그 이 전명훈 장인환의 第他として読み気ある我々が未開の挑戦のために乾杯。 오해신이 쏘려고 했는데 이병헌이 쏘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모르고 나서 한 사람의 친일파 미국인을 저격하는 그 사건에 이
사건에 보면은 이 병원이 있는 곳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시계탑이 있어요. 이 시계탑을 잘 보시면 이게 실제 있었던 곳입니다. 전병헌 장인환의 이 스티븐스 암살 저격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시계탑이 있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이 시계탑을 모델로 했죠. 이병헌이 여기 있잖아요. 정확하게 전병헌 장인환의 그 사건을 얘기했는데 이 사건을 얘기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캘리포니아를 가서 찍은 사진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909년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는 이재명 의사도 그 안창호 선생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암살을 하니까 나는 이완용을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909년에 이완용 암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 암살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는 암살을 성공하죠. 근데 또 다른 이완용이 나오잖아요. 이완익을 죽이니까 원래는 이완용이었는데 죽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재명 의사가 이 명동성당에서 이때 이제 칼을 들고서 이 칼을 들고 가는데 사실은 김구 선생이 나중에 후회했던 것이 뭐냐면 이재명 의사가 이제 부부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재명을 불러 보니까 내가 이완용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김구 선생이 너무 흥분돼 있고 이래가지고 총을 뺏었다고 합니다. 총을 뺏었어 이재명 의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근신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총이 없는 상태잖아요. 칼을 가지고 갔어요. 칼을 가지고 이제 폐부를 찔렀는데 10cm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실제로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은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가 나와요. 의사가 왜 나오냐면은 이 의사가 원래 이완용이 이렇게 죽어서 살린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완용이 이때 거의 죽을 이재명의 암살로 인해 가지고 거의 죽을 상이었는데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가 기쿠치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입니다. 기쿠치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나라를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갖다가 막 댓글로 막 달잖아요. 많은 네티즌들이 이건 상상의 드라마인데 이완용 죽여버리면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이완익을 죽였는데 이완용이 나타나서 실제 역사하고도 이제 부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완용을 죽일 때 누굴 죽이냐면은 이 의사를 죽여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의사가 살리는데 이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역사와는 다르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외과 의사 마츠야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이 죽인 걸로 이완익을 죽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역사하고 드라마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 나왔고요. 이완용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완용의 수행 비서가 있는데 이인직이 있습니다. 이인직은 이 역할이죠. 이 사람 이제 밉상 역할로 이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이완용의 수행 비서인데 이인직이 신소설의 어떤 작가를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문학에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인직의 혈흔을 신소설의 표시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고 이인직 하면은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인직보다 더 빨리 쓴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인직은 뭘 썼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니까 잘 보이려고 뭘 썼냐면 혈흔을 써가지고 청일전쟁이 나고 나서 조선인 처녀를 갖다 구해주는 일본인 장교 그걸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던 이제 암기하고 있었던 이인직 혈흔록 신소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건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제 강제 병합에 그냥 친일파가 아니고 마쿠 협상을 했던 이완용의 비서가 바로 이인직입니다. 이완용의 지시를 받고 마쿠에 협상을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이인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요. 제가 이제 1분만 쓰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이라고 하는데 호남의 3대 문호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천 황현 선생이 1910년에 자신이 이제 자결을 하기 전까지 쭉 썼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나왔던 얘기, 이런 얘기를 역사를 갖다가 1910년 이전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의 그 기록이 지금 5, 6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매천 황현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정에 벼슬 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벼슬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
나라가 500년간 사대부를 길렀는데 만국의 나를 맞이하여 죽는 선비가 하나도 없다니. 죽는 선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애통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잠들려 하니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것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 정신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신 분,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은 해방 이후에 어디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고요. 이 매천 황현 선생이 남긴 편년체 역사서가 매천 야록인데 이것이 1910년까지의 역사입니다. 고종 시대의 역사, 고종 1년부터 해가지고 그 자신이 죽기 전까지의 역사를 싸그리 이렇게 쓴 거예요. 편년체로. 그래서 이것이 큰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고요. 이 분과 함께 호남의 3대 문호가 바로 해학 이기 선생인데 이분이 환단고기의 80%를 차지하는 태백일사를 전수받아서 제자 개연수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해학 이기 선생이 이렇게 전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록이 남아서 그 현대사의 기록도 그리고 고대사의 기록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뭐 4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사건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의병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뒤에 보면은 신흥 무관학교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전쟁에서의 의병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 광복을 이루겠다는 단재 신치호 선생, 그 다음에 백원 박응식 선생, 그리고 그 역사의 전쟁에 앞서 나갔던 분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엔 역사 전문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압록강을 넘으면서도 이 땅에 한 사고는 없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냐면 광복을 했지만 역사 광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 광복을 아직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광복을 위해서 나가는 그 원년이 바로 이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사랑에서 계속해서 역사 세미나를 하니까 이런 환단곡이라든지 우리 뿌리 찾는 역사 공부를 같이 해 나가시면서 이것을 알려나가는 활동, 그리고 어떤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사대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오늘 오신 분은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오신 분들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역사 정보, 그리고 우리 대한사 활동 소식 이런 걸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찍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다 잡으세요. 파이팅 한번 하시죠. 우리 같이 파이팅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